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한 20년 투자하셨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투자의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투자의 예. 원칙을 뭘로 정하셨어요? 뭐 예. 가장 중요한 원칙?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 투자한다. 아, 넣자마자 수익이 나와야 된다. 예, 다음 달부터.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아니 근데 요즘에 사실 그 월세를 받는다는 거는 무대출로 월세를 받으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받으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인 거고 대부분 월세를 받는다는 거는 대출 최대로 끼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월세 받아가지고 예, 예. 이자를 충당하는 건데 요즘 같이 막 금리가 막 급등해 버리면 네네. 연초 대비 막 거의 2배씩 막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럴 때 원룸 투자 해놓으시면 좀 뭐 힘든 점이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그 수익에 비해서 네.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원룸 건물 자체가 상가처럼 막 네. 70% 막 네. 80% 대출이 되지 않고 한 40% 50%밖에 방빼기가 워낙 네, 많기 네, 때문에 네, 네. 워낙 대출도 작았고 그리고 초기에 받았던 대출들은 기금 대출 같이 이런 뭐 정부 자금 대출 같은 경우 고정이 많아요. 네. 또. 그래서 한 반절 정도는 고정이고 추가로 더 대출 받은 부분은 변동인데 네. 그게 오른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또 보증금을 받아놓은 네.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출 네. 비율 자체가 좀 낮았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저도 올 초 안정적일 때 하고 지금 11월 달로 이자 내는 기준을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이게 더 내고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뭐 8천 빼기 500 하면 되죠, 뭐. 근데 거기다가 이제 네. 기본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좀 높으니까. 그렇죠. 그게 그 해지가 되는 거예요. 네. 충분히 안전성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올라도 원래 월세 받는 게 네. 높으니까 그렇죠. 이제 좀 네. 이게 수익이 좀 작아지는 것뿐이지 네, 좀 그렇죠. 마이너스로 넘어가기가 좀 네. 쉽지는 않다. 마이너스로 가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거는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그 평택도 막 고덕도 그렇고 막 네. 아파트 공급 막 많을 때 있었잖아요. 네, 예, 예. 그럴 때는 좀 상대적으로 원룸이 좀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월세가 하락을 해본 적은 없고 유지된 적은 있죠. 물가 상승만큼도 못 오르고 계속 유지된 몇 년씩 유지되다 한 번 오르고 반응이 느려요. 느린데 한 번 오르면 쉽게 꺼지진 않는다. 근데 요번에 나온 상승은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일정적으로 좀 내려갈 타이밍은 있을 건데 그래도 요번엔 급속도로 올랐으니까 급속도로 네. 한번 내려주는 정도고 워낙 여태까지 15년 동안 해보면서 월세가 내리진 않았어요. 물가 상승만큼 계속 반영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뭐 공실이 좀 막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좀 왜냐면 원룸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공실 나고 그러면은 수익률이 막 떨어지니까 그런 게 무서워서 투자 못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투자를 잘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건물을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요. 네. 시세 파악이 너무 쉽잖아요. 쉽죠. 너무 쉽죠. 네. 그러니까 뭐 휴대폰만 하나 있으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 네. 가격 다 알아볼 수 요즘엔 있잖아요. 진짜 쉬워진 것 같아요. 요즘엔 더. 근데 건물은 가격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비싼지 싼지 임장하러 다니시는데 네. 임장에서 물건을 사실 때 보면 네. 뭘 기준으로 사냐면 그냥 건물 외형 좀 보고 이쁘네. 네. 방 몇 개 있네. 월세 얼마 받네. 그럼 수익률이 얼마네. 공인중개사가 불러주는 대로 계산해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럼 그걸 사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느냐거든요. 우리가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내부 구조가 좋아서 비싼 게 아니잖아요. 네. 위치잖아요. 네. 어디에 있냐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 수익형 자산 원룸도 네. 어디 지역에 있느냐가 가장 좋은 거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나 네. 핵심적으로 원룸 수요가 항상 좋은 지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외곽적으로 좀 안 좋은 지역이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저는 보증금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어디 원룸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럼 저쪽 동네 가야 돼요. 네. 그럼 그거 저기 역 쪽에 있는데 안 돼요. 그럼 거기는 보증금 뭐 1,000만 원은 있어야 되고요. 보증금 없으면 저쪽 뒤로 가야 돼요. 네. 그리거나 아니면 저는 6개월짜리 없나요? 6개월만 살다 갈 건데 그러면 6개월도 저쪽에나 가야 있어요. 그러냐 왜 그 주인이 네. 마음씨가 좋아서 6개월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보증금을 낮게 주는 게 마음씨가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네. 경쟁력이 없으니까 네. 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 좋은 존은 단기도 절대 안 주고요. 네. 보증금 낮게 주지도 않고 월세도 그렇죠. 싸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런 수요를 찾으면 외곽으로 가야지. 또 불편하면 본인이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존이 수익률도 높아요. 왜? 공실이 없거든 수익률표에는. 네. 그러니까 공실이 안 나는 존을 사야 네. 진짜 수익률이 발휘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수익률표상으로는 낮더라도 네. 좋은 입지에 위치를 사면 실제 그 수익률이 유지가 되는데 네.
그 외곽에 있는 수익률이 높다는 건물을 사버리면 네. 실제 1년 받아보면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공실이 막 2달, 3달씩 네. 이렇게 몇 개씩 있어버리면 그 수익률이 확 낮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아파트 살 때 보는 기준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평수 보고 사고 구조 보고 사지 않는 것처럼 네.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있는 걸 보고 사잖아요. 네. 그것처럼 똑같이 원룸 투자도 하신다면 이게 실패하지 않은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보통 요즘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뭐 요즘에는 뭐 좀 뭐 주택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 좀 하셨지만 그래도 원래는 전통적으로 은퇴하시면서 하나 지어가지고 뭐 위에 자기가 살면서 밑에 월세 받아야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서 신축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요즘에는 어떻게 신축을 해서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좀 기존의 매물을 좀 사서 하는 게 좋은가요? 이 두 개의 좀 차이가 어떤지.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대출 네. 규제가 아직도 괜찮습니다. 신축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행이 1순위를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은행에서 요즘 PF는 안 하더라도 네. 조그만 건물 누가 PF예요. 그냥 기성으로 하죠. 기성. 그렇죠. 기성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질 수 있고 그리고 건설사들이 다 짓고 나서 잔금을 전세로 빼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아, 실제 그래요? 신축은. 근데 네. 단점이 하나 있죠. 네. 신축을 하는 조는 네.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좋은 지역에 이미 집이 다 있어요. 이미 다 있겠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그 땅을 사서 살 수 있는 존은 약간 안 좋은 존에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외곽보다는 어쨌든 좀 도시의 핵심 지역 안쪽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해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축을 안 했던 거죠. 그동안 다 내가 원하는 존에 네. 있는 데만 산 거죠. 뭐 바깥에다가 내가 지면 더 수익이 많이 나고 돈 적게 들여서 질 수 있는 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네. 거기는 좋은 지역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럼 해보시니까 오히려 좀 낡더라도 어차피 그 이 사람들이 1인 가구고 하니까 그렇죠. 좀 입지가 더 좋고 살기 좀 편하고 뭐 이렇게 어디 그렇죠. 놀러 가기 좋고 하는 그런 네네. 데들을 예, 예. 조금 더 좋아한다. 그렇죠. 예. 아까도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좀 뭐 성공을 하는 투자나 실패를 하는 투자, 특히 이제 원룸 위주로 하셨으니까 이 원룸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뭔가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아까 말한 어떤 입지? 제가 보기에는 게임의 룰을 좀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게임의 룰이 게임의 있다. 이게. 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차익형 투자하고 수익형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이게 좀 불편한 예일 수는 있는데 네. 카지노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면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죠. 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이 지죠. 네. 그리고 소수만 이기죠. 그럼 소수는 이겼다고 자랑을 하죠. 그러면 그걸 보고 또 환상을 갖고 갑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또 소수만 따고 소수는 잃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카지노 주인이죠. 카지노죠. 그죠? 네, 카지노 네, 주인이죠. 수익형 자산은 카지노 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대신 대박은 안 나요. 네. 대박은 없어요. 하지만 네. 꾸준히 벌어나갈 수 있는 투자인데 우리는 대박을 꿈꾸잖아요. 네. 대박은 없다라고 생각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제 대박이 나지도 않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아요. 네. 그래도 시세 차익이 나는 거는 나긴 월세 나죠. 연동돼서 좀 그렇죠. 월세가 오르니까. 오르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싸게 샀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게 싸게 살 이게 금매가 많지 않아요. 또 이게 수익형 자산들은 또 괜찮은 입지는 또 금매가 또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급하다는 거는 현금 네. 흐름이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수익형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금 흐름이 잘 안 막혀요. 자기가 잘못해서 네. 전세를 확 빼갖고 딴 데다 투자해가지고 네. 돈매기 올 수는 있지. 그런 게 금매지 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매물은 안 나오죠. 그럼 한 15년 하셨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이 수익형으로 온전히 해라라고 말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좀 섞어라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좀 뭔가 초기에는 좀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하다가 좀 수익형으로 와라 뭐 해보시니까 네, 뭐가 그렇죠. 가장 좋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20년 동안 해온 거잖아요. 네. 근데 해왔더니 네. 바보 같은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저축을 해갖고 부자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모아서 진짜 월세 모아서 가는 거는 네.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해봐서 알고 네. 그리고 이 돈이 상승하는 게 네. 이렇게 사선으로 상승하지 않고요. 네. 저렇게 MC의 제곱으로 네, 상승하잖아요. 네, 돈이.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죽어. 여기가 너무 긴고 잔인한 순간이에요. 저는 버텼지만 네. 지금 젊은 친구들이 버틸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판단해요. 이 너무 수익형만 하는 거는 그리고 또 게다가 집값 상승이 또 크고 네. 급여 상승에 비해서
집값 상승이 하죠. 크니까 제가 샀을 때 집에 제 급여 250만 원 받을 때 집값하고 네. 지금 젊은이들이 받고 있는 급여에 이거는 다를 거라는 다르다. 거지. 그러다 네. 보니까 시드를 만드는데 네. 그 시드를 저축으로 가지 말고 네. 뭔가 한번 차익형 쪽으로 하는데 네. 그거에 올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해서 좋은 투자를 해서 네. 거기서 내가 시세 차익을 했거나 하면 그럼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익형 자산으로도 오면서 그것도 병행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돌리는 거는 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들고요. 네네. 그리고 수익형 자산만 하는 것도 그것도 좀 너무 느린 방법이다. 너무 느린 방법이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5대5 느낌으로 이제 좀 약간 좀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초반에는 뭐 사실 수익형 자산을 사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렇죠. 그들이 수익형 자산을 산다 그러면 괜히 지방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사서 폭망하고 지방에 오르지 않은 오피스텔 한 칸 사갖고 망하고 그런 거보다는 약간 차익형 쪽에 뭐 아파트 투자라든지 청약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해서 거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좀 투자하시는 쪽이 어떨까. 그리고 실제 네. 저희 수강생들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저한테 오거든요. 그걸 원해서.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한 요 정도 나이대 되시거나 어느 정도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계속 집을 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반대로 현금 흐름이 없어요. 또 이런 분들은 좀 나이가 좀 많으시면 네네. 어느 정도 이제 한 50 가까워지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아니라 뭔가 좀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한 50 정도 되면 좀 넘어오긴 해야 될까요? 어떤 수익형 쪽으로 확실히 좀 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제일 네. 걱정이 많으세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연금만 갖고는 안 어렵거든요. 되죠. 네. 그리고 가끔씩 투자를 하셔가지고 오피스텔도 좀 사시고 뭐 이렇게 해놓으신 분도 있는데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수익은 연금을 또 뺍니다. 거기서 또 연금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연금 공무원이니까 연금 좀 많이 받아. 그런데 수익형 자산을 갖고 있었더니 그걸만큼 수익 250만 원 초과되면 그것을 뺀다네. 그러니까 이제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일 안 되신 분들이 그렇게 노후 자금 좀 한 5, 6억 정도 만드셔가지고 네. 신도시에 상가 사러 가는 게 그러니까 제일 안 됐어요. 신축 상가 분양받는 신축 상가. 그래가지고 대출 한 70% 되니까 아유 그래 한 두호 사자. 넓은 거 사야 된다. 2층 사야지. 이러신 분들. 그러면 이제 네. 아시죠? 그러니까요. 그 느낌? 뭐 몇 년째 공실인데 어떡하냐 이런 메일들도 막 오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동네에 자살하신 분이 나와서 상가투자 그런 좀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시지 말고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시더라도 좀 기복이 크지 않은 주택 쪽으로 가고 그리고 앞으로 1인 주거 형태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룸 쪽 그러니까 원룸이라는 게 종류가 많아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그다음에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까지도 있으니까 그런 장르 쪽에서 어떤 게 나한테 적합한지 보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요즘에 뭐 주택 같은 거 사는 거 그리고 뭐 다주택 막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사실 막 세금도 많고 뭐 종부세도 많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세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 원룸 투자? 초기에는 이제 개인이 다 보유하고 있었고요. 종부세가 뭔지 몰랐죠. 그리고 예측해 보니까 내가 마스터 플랜을 짜놓은 거에는 세금에 대한 걸 안 넣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돈이 그렇게 부을 거라고만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종부세 계산을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내지도 않았지만 이걸 나중에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인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향을 했죠. 지금은 이제 법인화 됐고 종부세는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다 등록을 하신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원룸형 오피스텔 있잖아요. 이거는 상업용을 선언하면 안 내고요. 그리고 생활용 숙박시설도 안 내요. 안 내. 그 상업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내고 그러면 다세대 다가구인데 요 두 개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가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아파트가 안 되는 거지 그쪽은 또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신축이 또 가능하거든요. 건설 임대사업자 이쪽은 또 아직도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은 안 되지만 서울은 아직 조정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서울 말고 지방 이제 수도권 요 지역은 웬만한 지역은 이제 다 비규제입니다. 비규제다 보니까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하면
종부세 안 냅니다. 네, 안 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지가 되니까 지금도 네. 하셔도 되니까 이게 문제는 세금이에요. 네. 세금을 어떻게 해지해 나가느냐인데 안 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서 우회하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리고 종부세는 네. 이게 누진세잖아요. 계속 네. 계속 늘어나고 매년 내야 되는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을 발생하는 수익형 흐름이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거 거의 불가능에 남지 가깝죠. 않아요. 네. 남지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법인이 그렇다면 네, 네. 뭐 6% 내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남을 수가 없어요. 다 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내 돈 더 줘야 되는 판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합법적인 선 안에서 이게 네. 다 그 임대 등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럼요. 세금을 다 네. 절세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걸 또 어떤 분들은 혜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또 원룸을 공급하려면 그렇죠. 세금을 또 어느 정도 절세를 해줘야 또 이렇게 그렇죠. 임대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10년을 의무부여를 또 해야 되니까 10년이죠. 진짜 좋은 입지에 잘 사야 되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니까 팔 물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사면 네. 오래 가는 거예요. 네.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수익형 건물을 살 때 팔 걸 네. 생각하고 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파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한 10년 갖고 있잖아요. 네. 제가 투자금 다 빼거든요. 투자금이 다 나와요. 네. 그러면 월세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 받잖아요. 양도소득세까지 감면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다 내 돈이에요. 그냥. 물론 법인은 양도세 안 내지만 네.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시더라도 10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인상돼서 물론 물가 상승만큼 월세 오를 거고 그만큼 매매가도 올라서 팔 거란 말이에요. 양도 차익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 70%를 빼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일반과세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세금 거의 안 내죠. 네. 거의 안 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치가 정말 잘 골라야 된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래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존. 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한 20년 투자하셨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투자의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투자의 예. 원칙을 뭘로 정하셨어요? 뭐 예. 가장 중요한 원칙?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칙이 돼버렸는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 투자한다. 아, 넣자마자 수익이 나와야 된다. 예, 다음 달부터. 내가 오늘 수익형, 투자했으면 수익형. 다음 달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제가 아파트 청약도 안 해요. 어. 왜냐하면 계약금을 넣고 네. 2년 6개월 지나야 네.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을 좋아해요. 네. 지금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고 있어서 네. 주변에 뭐 공인중개사들이 강 사장 여기 딱 나왔는데 사놓으면 네. 2, 3년 안에 새 답을 볼 거야. 안 사요. 왜냐하면 사요. 거기서 콩밖에 아니 뭐 쌀 몇 가마니 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네. 그게 첫 번째 이 투자 원칙이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 무조건 투자한다.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이해했을 때 투자한다. 네. 이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4층 연산으로 계산 안 되는구나. 저는 워낙 좀 이 공부도 잘 못하고 그리고 지금 지식도 고등학교 뭐 공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이 어려운 계산은 못하거든요. 좀 자산평가 이런 뭐 재무제표 이런 거 볼 줄도 모르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냥 4층 연산으로 쉽게 계산되는 거. 그리고 그게 내가 충분히 이해했을 때 투자해야지 그냥 좋다고 하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좋다고 하니까 나는 이해 안 가지만 이 사람 믿고 할게. 이런 투자하지 말라는 거는. 이 사람 좋다고 하니까 난 그 사람 믿고 나 부인남 믿고 투자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제안도 안 하시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면 안 되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하긴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이게 보면은 큰 고민 안 하거든요. 네. 내 돈 들어가는데 네. 고민 안 하고 네. 그냥 우선 하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게 사실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들이 가끔씩 나와서 네. 막 어디 주식 앞으로 좋을 거라고 예측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이 정확히 알아서 예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 샀다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막 댓글로 막 악성 댓글 쓰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본인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한 건데 따라가는 건 본인의 몫이죠. 왜 그 사람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강제로 그 사람이 돈을 뺏어서 넣은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이 하니까 충분히 이해했을 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생각입니다. 되고 이해가 네. 됐다면 좀 공부도 좀 해보고 그럼요. 그다음에 좀 그럼요. 알아보고 그럼요. 그리고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도 실제 투자해 보면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채널이 또 뭐 이제 30, 40대들, 50대도 많이 보시는데 또 20대들도 또 많이 봐요. 그리고 여기 채널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많이도 봐가지고 이 20대 분들이 또 이제 부자 되고 싶고 나도 이제 투자하고 싶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한테 또 나름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만, 난 월세로만 성공했었기 때문에 요렇게 가고 싶은 분들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 또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실수를 할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 다들 막 돈 벌고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하니까 스킬을 파기 시작할 거라는 거지. 스킬을. 근데 스킬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고 어떤 코드로 부자가 될 건지 방향성을 먼저 예측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가는 건 그건 이제 우리 부일남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내가 어떤 부자가 될 건지 어떻게 50살에는 어떻게 됐고 60살에는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먼저고 그 과정에서의 돈 버는 과정에 코인도 될 수 있고 주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르를 나에 맞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건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리고 나서 그럼 난 아직 그거 할 돈이 없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생활의 패턴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은 아닙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기록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지출하고 어디에 지출하는지를 정확히 기록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록하시고 매달 내 자산이 증가하는가 안 하는가를 조사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월급 받는데 무슨 자산이 있어요? 통장 잔고도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통장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당신은 부자의 길로 가고 있는 거고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면 그렇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신용카드가 문제예요. 내가 미래의 돈을 저당 잡아 쓴 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잘 기록해서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내 자산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정도 나를 위해 쓰세요. 나의 발전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동안에 직장에서 일하고요. 뭐 여자친구 만나고 아니면 아내랑 아니면 가족하고 지내고 실제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 365일 다 유지하려면 새벽 시간이 좋겠죠. 새벽 시간에 나를 위한 1시간 동안 책을 보든 좋은 영상을 찾아보든 아니면 뭐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든 내 자산에 대해서 생각해보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1시간 정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강용수 대표님 모시고 또 청년들한테 조언도 또 듣고 또 수익형 극단적 그 쫄복 맞습니다.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손해 안 보고 지금까지 계속 오신 거잖아요. 안전하게 쭉 부자가 되신 이 강용수 대표님 모시고 또 다른 길을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은퇴하려는 분들 입장에서 나 지금 수익형 필요한데 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50만 원 월급 받던 직장인에서 지금 이제 8천 소득을 받게 된 이제 월세로만 8천 받는 자산가 강용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